어느덧 가을이 훌쩍 다가온 9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D6 DNA 강의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단어는 10장 D6 가정 단계별 부모 돕기입니다. D6 DNA에서 늘 강조해온 부모의 중요성을 오늘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단계를 인지하고 자녀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먼저 자녀들과 친밀해져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D6의 주제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과연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지금 현재 자녀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단계를 바닷가에서의 놀이 모습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이는 1단계 모래성은 낮은 수준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여기에 속하지요. 그 2단계 스노클은 소수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금 더 깊은 대화 수준을 의미하며 3단계 스쿠버 단계는 우리가 스쿠버라는 단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대화를 상징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대화 유형을 모두 활용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도울 것입니다. 1단계 모래성. 첫 번째 단계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뭐가 좋았어? 와 같이 간단한 질문을 이용해 대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대화는 제가 지금 예로 드린 것처럼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없습니다. 이 단계는 최악의 상황인 부모와 자녀의 대화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패이지만 자녀의 말을 경청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소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더욱 깊은 단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자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계속 반복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가 1단계에서 2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스노클. 스노클을 통해서 모래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노클 단계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는 1단계 대화에서는 알 수 없었던 자녀들의 더 깊숙한 감정과 의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윤리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인생을 향해야 한다고 조언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단계 대화는 감정과 의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과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목표는 일방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만큼 자녀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쌍방향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이나 다툼이 두려워서 1단계에 머무르려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스쿠버. 1단계에서 지식이나 사실, 사건을 다루고 2단계에서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단계에서는 그보다 더 깊숙이 잠수해서 서로의 욕구, 필요, 그리고 신앙 상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스쿠버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견디면서 호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3단계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위기도 더 커지고 갈등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시간도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나 2단계의 대화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녀는 이 3단계를 그들의 또래와 이 3단계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또래와 3단계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지혜나 부모의 가치관과 반대하는 감정들과 욕구들에 이끌리도록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의 그림은 교육학적으로 유명한 이론을 세운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5단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의 욕구라는 게 단어가 영어로는 needs입니다. 욕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로는 욕구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욕구라는 의미 자체는 이 5단계에서의 욕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로 하거나 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단계의 욕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보자면 밑에 아래 3단계는 필요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생존, 나의 본능, 나의 기본적인 것. 내가 정말 살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이고요. 이 4단계, 5단계는 필요보다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이 아래 3단계이고요. 본능을 넘어서 사람이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질 때 생기게 되는 것이 요 위에 2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자면 맨 아래가 바로 이제 생리적 욕구입니다. 신체 기초 대사나 최적 상태 유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던가 배설욕, 휴식욕, 성욕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1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에 가깝죠. 동물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색을 가지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안전 욕구 역시 사람의 안전을 추구하는 본성으로서 공격, 도피욕, 영역 수호욕, 복종욕 등이 이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위 단계부터는 이 3단계가 보통 10대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소속 욕구인데요. 집단 속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은 본성입니다. 이 소속 욕구는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욕구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정욕, 합리욕, 발표욕 등이 이런 소속 욕구에 해당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존경의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존중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집단 내에서 소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뛰어나고자 하는 본성으로 경쟁욕이나 승리욕, 지배욕 등이 이런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맨 위로 올라가서 자아 실현 욕구는 말 그대로 내가 자아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 욕구에 따라서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편견을 어떻게 제거할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한 욕구의 단계를 충족하면 그 윈 욕구를 충족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안전에 대한 욕구도 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다는, 안전하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자신을 도우러 온 사람을 익사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저 세 번째 욕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1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소속 욕구가 10대의 부모 가치관 밖에 있는 폭력 조직이나 뭐 일진 등의 그런 좀 나쁜 그룹에 소속돼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후부터 그 10대들은 이 그룹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 속한 그룹의 가치관에 따라서 새로이 해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블록에 이 아래 단계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윗 단계의 모양이 아예 못 세워질 수도 있고 이게 삐뚤게 세워질 수도 있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더 아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더 위의 욕구를 포기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적으로 망명이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성범죄가 바로 이 생리적 욕구,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동물에 가까운 본성이지만 우습게도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위의 높은 욕구를 다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라는 것이 뭔가 교육학적이고 사회적인 이론으로만 느껴져서 왜 성경 배우는 시간에 이런 5단계를 배울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적 욕구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간음의 죄를 피하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 잠언이나 전도서 모두 결혼 생활 이외의 성적인 죄는 친밀감이나 존중 또는 존경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종차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경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자존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안전의 욕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욕구 등이나 이제 도덕성, 신념의 영역 등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에게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3단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잠수를 해보지 않은, 스노클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님들이 3단계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준비 없이 바로 3단계로 뛰어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화가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깊은 대화를, 3단계의 대화를 자녀에게 시도한다면 자녀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의 깊은 대화를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1단계와 2단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부모를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의 3가지 단계를 잘 설명하고 부모가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 2단계의 대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이나 욕구 혹은 필요를 파악해서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아까 처음 그걸 보고 원함과 필요의 의미가 약간 어려웠는데 원하는 걸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 필요는 말 그대로 내가 생존하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욕구의 단계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또래나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위의 욕구, 그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함과 필요의 그 구분을 부모가 먼저 이해를 하고서 아이에게 그 필요와 원함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의 대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와 나눈 대화를 대부분 앞으로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와 아예 전혀 대화가 단절된 채 살게 된다면 내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한번 이 의사소통과 이 대화를 통해 이어져서 그것이 제자 훈련에 이어질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D6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